안녕하십니까. 불나는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냈었는지요?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오늘, 조금 전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허리 통증, 바늘로 찌를 듯한 그런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오늘은 서울 강남 성모병원 통근 치료를 받던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구급차를 타고 성모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미리 입원 수속을 다 밟아놨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아놨기 때문에 이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안경을 쓰고 휠체어에 타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전부 합쳐서 징역 32년을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죠. 수감 중이었다가 얼마 전에 또 대법원이 일부 부분 25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신병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깨 수술을 위해서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 수술 날짜는 의료진들이 오늘 진단을 다 해보고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어깨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성모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죠. 그러니까는 꼭 900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입원이지만은 숙식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구치소에서 생활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 900일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을 하는 변호사죠.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소식을 제가 수술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일단은 형집행정지가 아닙니다. 입원을 위한 이것은 순전히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결정을 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구치소 내부의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외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치소장이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 유영하 변호사가 두 번이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은 자택에 가서 주거는 제한되지만은 자택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두 번 다 이것은 검찰이 결정을 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두 번 다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4월 달에 처음에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었죠. 그래서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의사들 가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내부에서 다 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결정을 했고 최근에도 지난 5일에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죠. 9월 5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도 윤석열 검찰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있다가 법무부 산하의 교정당국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척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해서 추석 연휴 직후 입원을 하도록 하겠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죠. 근데 이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는 불허했는데
좀 성격은 다르지만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검찰에서는 뭐 건강 상태 괜찮다, 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수용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왼쪽 어깨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보도자료에 이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 소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 있지만은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법무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법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법무부 차원이라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지금 방법은 형집행정지뿐이 없습니다.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일단 병원에서, 민간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고 그 다음에 형집행정지, 민간병원에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해서 형집행정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일까 문제인데, 검찰에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2차례 전부 기각이 됐고 여러 사람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을 맡았었죠. 정준길 변호사가 신청을 했고, 또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 또 보수농객 변희재 씨,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영 씨와 그 남편인 신동욱 씨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정준길, 류여해, 변희재 이 사람들이 한 것,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가들은 동생인 박근영 씨가 신청한 것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검찰 차원에서는 아직 판단이 남아있지만은 법무부에서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형집행정지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 장관이 이끄는 검찰은 형집행정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의도일까? 그 전에 쭉 여러 정치 분석가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형 확정을 받으면은 이 사면권, 특별 사면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별 사면권을 활용을 해서 총선 국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석방을 하면은 보수가 분열될 것이다.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막 불거지면서 보수가 분열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미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집행정지인데, 지금 형집행정지 카드를 검찰이 직접 쥐고 있지만은 그 뒤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국 장관이 이것을 보수 분열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수 우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즉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일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또 나중에는 또 석방에 대해서 자택에 가서 좀 가료를 하는 그런 것을 정말 바라고 있죠. 그런데 다만 여건이 시도하는 대로 이것이
총선을 앞둔 보수파 분열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총선을 앞두고 병원에서나 또는 나중에 혹시라도 자택에서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정말 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상당히 현 정권의 독선 독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좌파 쪽으로 가는 것, 사회주의 경향을 띠는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민낯에서 보듯이 진보 정권의 그런 측면들을 봤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통해서 좀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견제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게 되면은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로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그 진보 좌파 정권에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